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하디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시황입니다. 코스피가 0.3%, 코스닥이 0.35% 상승했네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4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주도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한 1,700억 매수로 좀 주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특별하게 좀 많이 오른 섹터는 없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선방했습니다. 1.6%, 2%.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오늘 좀 가장 좀 특징적으로 올랐던 업종이 천연가스 업종이 오늘 좀 간만에 또 급등이 났네요. 유럽 쪽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천연가스 업종들이 SH 에너지화학, 뭐 이런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천연가스 종목으로 올랐습니다. 코스닥에는 뭐 GSE 라는 종목도 있죠. 보면은 GSE는 등록이 안 돼 있는 종목인갑네요. GSE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바른손하고 바른손 ENE는 뭐 가상화폐 뭐 그리고 NFT 이쪽하고 거기다가 특수효과 뭐 자이언트 스텝하고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를 뭐 합병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때문에 상한가 같고요. 두 종목 다. 그리고 오늘 화이자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좋았네요. KPS 생명과학. 최근 시장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는 조금 벗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작은 박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여기서 크게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급락도 없는. 아무래도 이제 연말 다가오다 보니까 28일 기준으로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과세 그 기준이 결정되니까 28일까지는 좀 잠잠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큰 손들이 움직이려면 28일 이후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이 거래 대금도 여전히 적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는 없다. 그리고 뭐 테마별로 이렇게 순환매를 돌지만 테마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대장주하고 이렇게 나머지 종목들 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종목은 급등하는데 어떤 종목은 급등하다 꺾여버린 종목이 대부분이고요. 그 최근에 뭐 자율주행 관련 테마 업종들이 아침에 이렇게 급등했다 꺾이고 급등했다 꺾이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고 있습니다. 로봇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좀 급등했다 꺾이고 급등했다 꺾이고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렇게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있게 끝까지 치고 올리는 상황을 좀 못 만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뭐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후에 시장이 좀 꺾이는 테마가 꺾이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죠. 오늘 오랜만에 그 PCB 관련주들이 다 좋았습니다. 대덕전자하고 심텍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 좋았고요. 대덕전자 요렇게 박스 형성하고 있을 때 줍줍 해놓으면 도움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저항선을 다 돌파하고 이렇게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이렇게 잘 모았던 종목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게 저항선 뚫는 걸 확인하고요. 그리고 익절가를 조금 높여가면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제 22,800까지 올라갔으면은 22,000원이 깨지면은 익절하겠다라는 뭐 감시매매하는 거 걸어두고 거래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뭐 다음에 또 24,000원 올라간다 그러면은 익절가를 23,500원 정도 잡고 따라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익절가를 높여가면서 따라가야지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거 뭐 안전하게 좀 더 모아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빨리 튀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오늘 SK 스퀘어도 오늘 좀 7.8%까지 급등이 나왔네요.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상승할 때부터 이렇게 좀 모아주자 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4일 연속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거래가 가장 좀 활발했던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쇼커버가 좀 들어오긴 했겠지만 본격적인 쇼커버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번 정도 더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이제 저가에서 잘 매집하신 분들은 익저가를 한 6만 뭐 4,500원 정도까지 높여서 잡고 여기 깨지면은 익절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아니면은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따라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SK스퀘어는 이번 년에는 아마 배당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그때 선택했던 이유는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만 해도 충분히 62,000원 정도 받을 기업 가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62,000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대였다. 그리고 나머지 뭐 웨이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SK 스토어도 가지고 있고, 티맵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평가받지 않아도 62,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평가받는다면 7만원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뭐 계속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한번 조정 줄 때가 있을 겁니다. 6만원 초반대까지 6만 2천원 정도까지 조정 받으면은 그때 한번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좀 손이 느리고 뭐 단타나 거래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롯데정밀화학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전 업종, 전 종목 중에 저는 롯데정밀화학이 가장 좀 싸고 좋아 보입니다. 이 종목이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때도 얘기했죠. 유보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옵니다.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당기 순이익이 4천억대 나오고요. 내년에도 뭐 3천억대 나오죠. 근데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너무 좀 적게 잡혀 있죠.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인데 당기 순이익이 4천억씩 나옵니다. 그리고 유보금도 1조 8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등락에 관계없이 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냥 계속 사모아야 되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두툼하게 지금 쌍바닥을 일단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약간 소외받고 있지만 뭐 수소 관련 모멘텀도 살아있고, 그리고 화학 분야도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죠. 화학 분야가 뭐 피크한 얘기 나오지만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 또 예상하는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6,000원, 75,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은 무조건 계속 사모아야 되는 가격대다. 그리고 이 종목의 가장 높은 가격대는 아마 내년 한 3월 정도 안에 나오지 않을까. 내년 3월 안에는 한 95,000원 이상 정고점도 뚫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은 무난하게 그냥 안전하게 사모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순간에는 삼성전자보다도 롯데정밀화학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로닉이란 종목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하이로닉이 뭐 피부 미용, 레이저 치료기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보다 저는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클래시스인데 이 종목은 오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도 여전히 좋은 가격대에 남아있다.
이 종목은 지금 퍼가 한 20배 정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재 한 55%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시장 경쟁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클래시스도 내년에 주목받을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피부 미용, 뭐 임플란트 이쪽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쪽의 큰 시장들이 이제 슬슬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유럽이나 미국이 주 무대였다면은 이제 중국, 인도도 소득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미용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기기들도 좀 침투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예전에 중국 시장에 뭐 마스크팩이 잘 팔린다고 해서 10배까지 갔던 종목도 있었죠. 뭐 그런 종목처럼 10배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훨씬 더 좋아질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부 미용, 뭐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클래시스가 저는 탑 티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소개해 드릴 종목은 TNL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뭐 창상 치료제, 메디폼 같은 느낌의 반창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메디폼 같은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드름 치료제 패치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요. 마이크로 니들도 이제 패치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뭐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종목도 미용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 영업이익이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계속해서 좋아질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기업입니다. 지금 시총이 3천억 정도 잡혀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매출이 700억인데 영업이익이 250억, 한 40% 정도 가까이 나오죠. 800억일 때 300억. 계속해서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매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아까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비싸게 팔아도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이 종목도 지금 3천억대는 조금 싸지 않나, 성장성을 비교했을 때 23년도에 388억 정도 대비하면은 퍼 한 15배만 해도 한 4,500억, 한 5천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현재 주가 대비 전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 6만원대까지. 그래서 한 목표가 한 6만원 정도 잡고 지금 정도에 이렇게 모아두면은 좋은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 받을 때마다 사모아 두면은 좋은 종목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박스 형태 내에서 이렇게 매집했다가 튀어 올라가면은 55,000원 위에서부터는 조금씩 익절하면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실적이 잘 나오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하는 종목들은 조정 받을 때마다 사모아놨다가 나중에 올라가면은 팔면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롯데정밀화학, 뭐 TNL,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조정받을 때마다 사모아 놓으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덕전자나 SK스퀘어는 뭐 이미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받을 때 뭐 매수 안 하신 분들 매수하면 되고요. 동진세미캠은 좀 조정 받으면은 좀 들어갈까 했는데 조정을 안 받네요. 이미 좀 떠난 버스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좀 조정을 좀 크게 받으면은 한번 좀 단기적으로도 들어가 볼 만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멀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시장보다는 종목을 잘 선택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좀 소외받던 종목들이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받는 종목들을 좀 꾸준하게 모아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외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종목을 사면 안 되고요. 뭐 이렇게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는 종목들, 뭐 그레시스도 마찬가지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종목들은 해놓으면은 괜찮은 종목들이다. TNA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바닥을 잘 만들고 있죠. 오늘 뭐 게임주가 이틀 연속 좀 올라와서 사람들이 또 다시 또 게임주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승했죠.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 또 미리 좀 사신 분들은 조금 수익 실현하시고 또 한 발짝 물러나서 쳐다보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